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단 수업이 너무 늦은 점을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자 다 핑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늦은 것에 대해서 재차 사과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숙제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자고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선생님은 요거를 올려둘게요. 내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남은 그 사회 지문 하나는 내일 오전 중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2년 6월 합평 한번 볼 건데 들어갈게요. 중화사상은 한족이 자신들의 세계의 중심을 의미하는 중화로 생각하고, 한족은 누구냐면은 중국 사람들을 일컬어서 한족이라고 합니다. 주변국들이 자신들의 발달된 문화와 예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 사상이다. 중국이 여기 있고 한국이 여기 있고 일본이 여기 있고 뭐 기타 등등 동남아시아 여기 있는데 중국이 짱이기 때문에 다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생각한 게 중화사상이라는 거죠. 조선은 중화사상을 수용해서 좋아요. 받아들이겠어요. 한족 왕조인 명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당연시하였다. 근데 17세기에 이민족이 뭐냐면 다를 이자를 쓰거든요. 다르다. 한족과 다른 이민족들이 세운 그 청나라가 중국 땅을 차지하였지만 조선은 청나라가 뭔데 왜 중국을 차지해서 저러고 있어? 쟤네들은 진짜 진정한 중국이 아니야. 중화라고 생각하지 않고 명나라의 부활을 고대하였다. 명나라가 곧 부활하겠지? 두근두근 한 거예요. 당시 송시열은 오랑캐는 중국을 차지할 수 없고 금수, 짐승이란 뜻이죠는 인류와 한 부류가 될 수 없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청나라를 공격하자는 북발론과 청나라를 배척하자는 척화론으로 이어졌대요. 왜 이렇게까지 싫어했을까? 내가 모시던 왕이 있었어. 명나라야. 근데 그 명나라를 친 나라가 청나라야. 그 청나라는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렸고 걔네들은 힘을 이용해서 그렇게까지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청나라를 공격하자는 북벌론과 배척하자는 척화론. 야 가서 공격해 이것과 야 그냥 무시해라는 척화론으로 이어졌다. 자, 여기는 17세기였고 여기는 18세기, 지금 100년이 흐른 거예요. 청나라가 정치적으로 안정을 이루고 조선이 북벌을 통해 명나라를 회복하기 어렵게 되자, 그럼 조선의 유학자들 사이에서는 약간의 그런 무력감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력감이 있었어. 그리고 주변 청나라조차 명나라의 그런 예법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남은 거는 우리뿐이다. 우리 조선이 명나라를 계승하겠다 하면서 조선이 중화의 계승자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었다. 이때 청나라가 가진 발달된 문물을 도입하자는 북학파가 등장하였다. 여기 명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청나라로 간단 말이에요. 중국의 발전사예요. 근데 이때로 가가지고서 청나라가 명나라를 정복해가지고서 자기들의 땅을 세울 때 엄청 많은 그 기술과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테크놀로지를 다 들여와요. 괜찮은 거야.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자라는 북학파의 등장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중 홍대용이 북학파의 한 명이었네.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 이거에 대해서 너무 큰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청나라의 발달된 문물은 오랑캐인 청나라가 만든 것이 아니라 청나라가 중국 땅을 차지하면서 가지게 된 원래 그 중국 사람 한족의 문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크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본 거예요. 이런 생각은 청나라와 청나라의 문물을 구별한 것으로 그가 저술한 을병연행록에서도 발견됐나. 청나라는 청나라고 청나라의 문물은 옛날에 풀어온 명에서 온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를 통해 이때까지도 그는 조선이 중화의 계승자라는 인식과 중화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나왔네요. 청나라 여행을 계기로 그곳에서 만난 학자들과 교류를 이어가며 선진 문물과 새로운 학문을 탐구한 결과 사상적 전환을 이루었고, 이를 바탕으로 의산문답을 전술하였다. 홍대용의 사상적 전환을 잘 보여주는 것은 의산문답에 실려있는 지구설과 무한우주설이다. 그는 하늘이 둥글고 땅이 모나다는 전통적인 천지관을 비판하고 땅이 둥글다. 뭐가 둥글어? 땅이 둥글다는 지구설을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일식과 월식을 이야기하였다. 일식과 월식이 둥글게 나타나는 것은 달과 우리가 사는 땅이 둥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땅은 둥글기 때문에, 네모가 아니라 둥글기 때문에 동서남북은 정해져 있지 않고 개개인이 서 있는 곳이 각각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하늘은 무한해서 형체를 알 수 없고 지구와 같은 땅이 몇 개가 되는지 알 수 없다는 무한우주설을 주장하였다. 지구설과 무한우주설은 세상의 중심과 그 주변을 구별하는 중화사상과 다른 생각이다. 중요하죠? 홍대용은 하늘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본다면 이 땅의 무한한 우주에 비해 티끌만큼도 안 되며 안과 밖을 구별하거나 중심과 주변을 나눌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국 안과 밖을 구별할 수 없고 중화와 오랑캐라는 그런 구별도 상대적, 구별이 있기는 있는데 그런 구별조차도 상대적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중화와 오랑캐로 여겨졌던 국가가 모두 동등하며 사람들이 각자 제 나라와 제 문화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다. 선생님, 이렇게 중요한 게 맞나요? 그래도 해야 돼요. 이러한 그의 생각은 모든 사람들이 중심이 될 수 있고 존재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그는 당시 유교적 명분을 내세우며 특권을 누리려 했던 양반들을 비판하였다. 또한 재주와 학식이 있는 자는 신분이 낮은 농부의 자식이라도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어떤 국가와 문화, 사람도 각자 중심이 될 수 있고 존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홍대용의 사상은 평등주의와 다원주의를 우리 역사에서 선구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까지. 자, 넘어가서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은 학생이 밑글을 읽는 중 작성한 독서 활동지이다. 학생의 활동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거를 고르래요. 얘들아, 항상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라고? 아는 거 할 때 이렇게 항상 그거, 왜 시험 볼 때 긴장하고 그러면 이게 눈에 안 들어올 수 있거든. 청나라가 중국 땅을 차지한 후 조선에서는 북벌론과 척화론이 나타남. 맞습니다. 자, 청나라가 정치적 안정을 이루고 북벌이 힘들어지자 조선의 유학자들은 우리 남아 명나라의 예를 갖고 간다라고 생각을 했죠. 왜 채워지는 거지? 자, 아래. 홍대용이 선진 문물과 새로운 학문을 탐구할 깨달은 점이 언급될 것이다. 맞아. 이거는 맞는데 하늘이 둥글다는 거를 깨달아? 하늘이 아니라 뭘 깨달았냐면은 땅. 어디 있죠? 아까 전에 우리 형광펜 친 부분 여기 있죠. 땅이 둥글다는 지구설을 주장한 거죠. 의산문답의 내용이 언급된 거 맞죠? 어디 있어? 의산문답. 이거잖아. 지구설과 무한우주설이 의산문답에 들어있었다. 색상 채우기. 자, 홍대용이 아닌 다른 북학파 학자들의 사상이 언급될 것이다. 언급되지 않은 거 맞습니다. 자, 보기의 대화를 윗글과 관련적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천지 사이의 생물 가운데 오직 사람만이 귀합니다. 동물과 초목은 지혜가 없고 깨달음도 없으며 오륜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동물보다 귀하고 초목은 동물보다 천합니다. 지금 이 갑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차별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조선, 이 북학파 이전의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송실 같은 사람들. 의외 볼게. 야, 생각해봐라. 오류는 사람의 예의다. 무리지어 다니고 소리를 내어 새끼들을 불러 먹이는 것은 동물의 예의다. 그리고 떨기로 나서 무성해지는 것은 초목의 예의다. 이 상대적이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상대적인 관점이 중요함. 사람의 관점을 기준으로 하면 사람이 귀하고 사물이 천하지만 사물의 관점을 기준으로 하면 사물이 귀하고 사람이 천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보면 사람과 사물은 똑같다. 라고 했는데, 자,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였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갑은 귀한 대상과 천한 대상을 나누어 생각한다는 점에서 송실과 공통점이 있다? 맞습니다. 2번 잠깐 넘어가죠. 3번부터 볼게. 을이 동물과 초목
이 각자의 예의가 있다고 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 나라와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과 연결될 수 있다. 맞아. 상대적이니까. 자, 4번에 의리. 사물의 관점을 기준으로 하면 사물이 귀하다고 한 것은 모든 사람이 존재 가치가 있다는 생각. 각자마다의 그 존재 가치가 다 있는 거다. 사람은 사람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초목은 초목대로. 5번에 의리 하늘에서 보면 사람과 사물이 똑같다고 한 것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중심과 주면 나눌 수 없어. 나눌 수 없어. 왜? 모든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굳이 나누는 거는 뭐야? 굳이 나누는 거는 상대적이야. 내가 있기에 너가 있는 거고 너가 있기에 내가 있다 이 정도지 막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거에는 얘가 있고 어떤 거에는 얘가 없고 그렇게 차별까지 하는 건 아니다. 자, 2번 한번 볼게요. 갑이 동물보다 사람을 높게 평가한 것은 신분이 낮은 농부의 자식이라도 관직에 오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끊어봐봐. 평가한 것은 이거는 송시열에 가깝고 이거는 홍대용에 가깝지. 자, 두 사람의 생각은 달랐기 때문에 정답 X 2번이 됩니다. 여기다가 조금만 그거 쓸게요. 차별을 하고 특권을 입장에 가까움 이렇게 좋아요. 자, 18번 보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을 통해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르라는데 이쁘게 적절한 것을 고르라는데 오 뭐야? 와우 적절. 자, 1번 보겠습니다. 기억은 뭐냐면은 중화사상이야. 니은은 지구설이지. 자, 중화사상은 지구설을 통해 조선의 중심사상으로 자리 잡았다? No. 얘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얘가 있었다. 자, 기억과 니은은 청의 오랑캐라고 여기는 생각의 근거가 되었다? No. 자, 니은은 청나라 거 받아들일만 한데? 자, 그렇죠. 3번 볼게요. 기억은 북벌론의 바탕이 되었고 니은은 척화론의 바탕이 되었어. 척화론. 야, 청나라 왕따 시켜. 이게 척화론인데 지구설은 그렇지 않죠. 청나라 받아들여. 우리가 걔네의 기술을 배워야 해. 그렇지 않죠. 5번부터 볼게요. 조선의 유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지구설은 조선의 유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중화사상을 그 꼰대 같은 그 중화사상을 홍대영이 발전시킨 거야? 아니야. 뒤집어 엎은 거지. 니은은 중화사상을 홍대영이 뒤집어 엎은 것이다. 정답은 4번. 홍대영이 어디에서 벗어나? 중화사상에서 벗어났음을 보여주는 학설이다. 자, 19번 볼게요. 보기는 심화학습을 위해 조사한 자료이다. 가와 나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가는 중국 의관이 변한 지 이미 100년이 넘은지라 지금 천하에 오직 우리 조선만이 오히려 명나라의 제도를 지키거늘 청나라에 들어오니 무식한 부류들이 우리를 보고 웃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가련치 않겠는가. 슬프다. 번화한 문물을 오랑캐에게 맡기고 100년이 넘도록 회복할 방법이 없구나. 야, 이거는 뭐야? 아직까지 중화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홍대용. 나는 뭐죠? 피와 살이 있으면 다 똑같은 사람이고 강토를 지키고 있으면 다 동등한 국가이다. 주나라 공자는 주나라 사람이므로 그가 쓴 춘추에서 주나라 안과 밖을 구분한 것은 당연하다. 그가 바다를 건너 주나라 밖에 살았다면 주나라 밖에서 도를 일으켰을 것이고 그곳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춘추가 나왔을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 사람이 주나라 밖에 살았으면 여기서 도를 일으켰을 것이다. 이거는 중심이 없다는 거야. 그 어느 곳이나 아니 될 수 있고 그 어느 곳이나 아니 될 수 있고
상대적이 될 수 있다는 거. 상대적. 자, 가볼게요.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서 홍대영이 중화사상을 가진 적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군. 맞아요. 자, 이번에 조선만이 명나라의 제도를 지킨다는 점에서 홍대영이 조선을 중화 계승자라고 생각했었다. 맞아. 자, 3번에 번화한 문물을 오랑캐에게 맡겼다고 한 것에서 홍대영이 청나라와 청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물을 구별하려 했다. 맞죠? 자, 5번부터 봅니다. 공자가 주나라 밖에 살았다면 그곳에서 도를 일으켰을 것이라는 부분에서 중화와 오랑캐의 구별이 상대적이다라는 홍대영의 생각이 드러난다. 맞아요. 그럼 4번이 왜 틀렸을까? 춘추에서 주나라 안과 밖을 구분한 것이 당연하다는 것에서 중국 안과 밖을 구별하려는 홍대영의 생각이 드러난다? 아니야. 중국 안과 밖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 여기 말한 것처럼 그 어느 곳이나 안이 될 수 있고 밖이 될 수 있다. 안과 밖,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밖이잖아. 그럼 이게 딱 규정되어 있다라는 거잖아.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밖이다. 근데 생각을 해봐. 이거는 뒤집어질 수도 있어. 상대적이야. 내가 만약에 이거는 필기하지 마세요. 내가 그냥 이렇게 하자. 내가 서울에 살아요. 그럼 나에게 중심은 어디야? 내가 살아가는 중심은 어디야? 나의 입장에서 서울이지. 근데 내가 대구에 살아요. 그럼 내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중심은 어디야? 대구로 위주로 돌아가잖아. 그런 식으로 내가 여기서 봤을 때는 서울이 밖이지. 근데 서울 사람이 봤을 때는 대구가 밖이야. 안과 밖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당연하다는 것에서 중국 안과 밖을 구별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일부러 구별하려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것의 강조. 모든 것이 상대 강조. 그리고 공자가 주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주나라를 위주로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 자, 좋아요. 자, 그리고 20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됩니다. 이거 필기 조금만 더 해볼까 얘들아? 힘들겠지만 우리 필기 조금만 더 해볼게. 홍대용이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자, 20번 한번 볼게요. 문맥상 A와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자, 정답 1번이죠. 왜 그런가? 나라와 기관 따위를 으로 생기게 한 질서나 규율 따위를
올바르게 계획 따위를 정하거나 짜다. 처져 한 것을 똑바로 이를 향하여 곱게 하다. 무딘 자, 오늘은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너무 많았어요. 사회 질문도 잘 들어주세요.